영원한 현실은 농선 대원 전법 선사님께서 19세 때부터 나주 다보사, 고창 선운사, 대구 보현사 포교당 등 여러 곳에서 설한 법문을 모은 법문집입니다. 화재로 인해 대부분의 원고가 소실되었으나 불끝에 살아남은 이 법문이 모든 이들의 가슴에 정법의 봉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자에 올라 주장자로 법상을 3번 치고 서산의 해 지는데 동쪽에 달 솟는다. 하늘과 땅 삼라만상 몸과 목숨 잃었네. 억겁 외로운 객 옛 고향에 돌아와 왕가의 모든 권세 스스로 응했으네. 실은 이제 이렇게 그 법을 아는 이는 방금 읽은 그 개송 그 밖에 얘기하면 이것도 군대득인데 실은 그러나 이제 주고받고 즐기는 데 있어서 이제 이렇게 그 주고받고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어요. 더 이상 가면 군대득이. 저 아는 사람끼리는 이제 그때부터는 숨 막히지요. 답답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끝 맞춰보면 여러분이 숨 막히지요. 처음 반대로 그래요. 기둥을 치는 이의 뜻은 대들보를 울리는 데 있고 선사님들이 법문하는 뜻은 사람마다 그 본연의 성품을 보아 도리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고라는 것이 나고 죽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나고 죽음을 초월해본 자는 고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고 죽음은 또 어째서 왔을까요? 욕심으로 비롯됐어요. 욕심. 그러므로 선사님들의 말이나 듣고 동작이라 하는데 그친다면 이는 손가락 끝에서 달을 찾는 것과 같아서 아무 소용이 없다. 네. 달을 못 본 자가 달을 물을 때에 저기 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저기 있다 그러니까 손가락 끝만 보면은 100년이 가도 달 못 보고 있죠. 네, 그렇죠. 반드시 저기 있다면 손을 안 보고 손끝을 향해서 가리키는 그 물체 보일 때까지 그 끝을 향해서 계속 봐야지요. 그래야 달을 보지요. 네, 그와 같아요. 이 불법을 얘기한 데는 그냥 전부가 하나같이 내가 나라는 나를 찾아서 깨달아서 생사 없는 삶을 즐기고 살으라는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원래 우리 자성은 그렇게 나고 죽음이 없고 고란 것이 있을 수 없어요. 하늘을 달을 보려면 가리키는 손가락을 여어야 하는 것처럼 선사님들이 동을 가리킬 때 설을 그리는 도리를 바로 알아 차리기만 하면 말이야 우리 본연의 성품을 알 수 있다. 예. 이제 그 생각해 보세요. 서산의 해 지는데 동쪽에 달 솟는다. 음력 13일 날이면 하늘에 해가 둘입니다. 13일 날 보세요. 그렇게 눈부시게 박잔에서 동쪽에 달이 있거나 서쪽에 해가 있거나 반드시 이제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왜 했을까요? 예, 이거 여러분들 자성을 그대로 들추어 보여준 소리예요. 이 사람의 스승이신 전강선사께서는 당시에 해봉선사, 하남대선사, 용성대선사, 해월대선사, 망공대선사 등 5대 선지식의 인가를 한 놈에 받았다.
이제 그러니까 마치 중국에서 5대 종파의 인가를 한 몸에 어느 국건선사, 부산선사 두 분이 받듣기 정강선사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네, 정강선사는 이때 나이가 26인데 금강산 지장암에 계신 방아남 선사를 타너 스님 스승이에요. 방아남 선사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때 하남 선사께서 묻기를 육조 선사께서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했다. 그렇지만 나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할지라도 인가하지 않는다. 자네는 어떻게 인가받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전강선사께서는 그냥 이렇게 손뼉을 3번 치고 그냥 일어나서 나와버렸다.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손뼉을 3번 친 뜻을 그리고 나와버린 뜻을 그랬는데 정강선사 28살 때 부산 서남사 계시는 해월선사를 찾아뵐 때 해월선사께서 묻기를 공직의 영지를 이르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볼래야 볼 수 없고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공적의 영지를 이르라 그러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공적이라는 것은 이 허공으로 말하자면은 허공에 있는 바람 말고 그냥 허공 자체를 얘기한 거예요. 텅 빈 그 자체를 얘기한 거예요. 바람은 이 허공을 의지해서 있죠. 공기는 그냥 공기이자 허공이고 허공이자 공기예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텅 빈 그 자체는 몸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바람이 일어서 오고 간 것은 그 작용이에요. 허공의 작용. 허공이 지니고 있는 작용. 이제 공적이라는 것은 비유해서 말하자면 텅 빈 허공 자체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이제 사람 몸에 와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자성, 우리 마음의 실체가 공적인 거예요. 이렇게 공적의 영지를 일러라 하면은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비유해서 말하자면 허공에 바람을 일러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 되겠죠. 이게 네 마음의 실체에 작용을 일러라. 그런 게 실체에 작용을 일러라는 게 실체만 이룬 것도 아니고 작용만 일러라는 것도 아니에요. 실체와 작용을 동시에 한번 일러보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정강선사는 대답하시기를 볼래야 볼 수 없고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실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영지의 공덕을 이르게 그랬어요. 예. 그래서 체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용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체용을 동시에 일어난 소리를 앞에서도 그렇게 봐야 옳다는 거예요. 어째서요? 여기 뒤에 영지의 공적을 이르게 그랬잖아요. 그러나 공지의 영지를 이르게 할 때는 체까지 함께 들어서 이를지라도 용이 주체가 되게끔 해서 읽는 거예요. 이게 그거 법문이 설은다든가 듣는다든가 할 때도 그런 것을 알고 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알고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아직 깨달아도 어려워요. 그렇게 밀당 경지에 들어가서 그런 게 상당히 알기 어렵습니다. 영지의 공적을 읽어라. 그건 뭐예요? 실령실은 작용의 실체를 읽어라. 그런 말이에요. 허공으로 말하자면 바람의 실체를 읽어라. 그런 말이겠죠. 이제 여러분이 지금 그랬죠. 예언 실체를 읽어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볼래야 볼 수 없습니다. 또 이게 정강선사도 앞에서 한 말을 뒤집어 놨죠. 앞에서 묻는 이가 체에서 용을 주로 해가지고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니 이제 용에서 체를 주로 해서 묻는 대답에는 또 역시 그렇게 뒤집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월선사께서 이제 뭐라고 하면은 공정영지의 등지를 이르게 그랬어요. 정강선사께서 답하시기를 그전에 그 영원한 현실에는 떨어지는 안개는 따오기가 나는 것 같고 가을물은 하늘빛 같습니다. 그렇게 됐는데요. 여기 정강선사 그 태부에 서산에 해 지는데 동쪽에 달이 솟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정해 둡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설을 때도 있었어요. 내가 법문을 들을 때. 그러나 말은 다르나 뜻은 같아요. 또 정강선사께서 29세 되던 때에 마곡사 아래 구암리에 계신 해봉선사를 찾아뵙고 묻기를 조수선사 무자의 뜻은 천하선식들이 반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해봉선사께서는 무자의 뜻을 반만 일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봉선사한테 정강선사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해봉선사께서는 무 그랬습니다. 예. 반만 일러주라는데 무 했어요. 그러니까 정강선사께서 그것이 어찌 반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러면 정강 자네가 한번 일러보게 어떻게 일러야 반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무 그랬습니다. 똑같이 무 했어요. 정강선사 물을 때 해봉선사가 무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반이 되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당신에게 향해서 그 해봉씨 물은 게 당신도 무 그랬습니다. 해봉선사께서 잠시 묵묵히 이제 침묵하더니 다시 묻기를 그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어서 송곳 꽂을 땅이 더 없더니 금년 가난은 참 가난이라 송곳마저도 없도다라는 법문이 있는데 근데 이 송곳 꽂을 땅이 지금은 송곳마저도 없어. 땅은 그만두고 송곳마저도 없다고 말이야. 이 법문에 대해 옛분이 점검하기를 그것은 열애선밖에 안 된다. 조사선을 일러라 라고 하였으니 어떤 것이 조사선인가 하고 정강선사님께 묻습니다. 우선 정강선사 대답은 뭐냐 해놓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강선사 대답하시기를 말은 못 부른 뼈죽하고 뼈죽 하나 타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렀어요. 이렇게 그 선사들은 설사 상대방이 그렇게 이를지라도 저 사람이 진정 그 경지에서 이루고 있는가 안 이루고 있는가 잡아가는 방법이에요. 열애선이라는 것은 원래는 열애선 조사선이 안 나눠졌어요. 안 나눠졌는데 중국에 와서 이제 나중에 그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나눌 때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나눴냐면은 열에서는 아직 흔적이 남아있다. 즉 말하자면 병은 다 나섰는데 그 상처 나선 흔적이 있죠. 그 살이 다른 살하고 똑같지 않고 그 속에는 조금 골골해하지요. 예. 자, 그러듯이 그렇게 뭐 다른 것은 없는데 그런 흔적이 있어. 그런 것을 열애선이라고 하고 조사선이라는 것은 그 흔적마저도 없는 선을 조사선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제 말은 못 부른 뼈죽하고 뼈죽 하나 타와 같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해봉스님이 이 말이 나오자 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째서 문을 닫고. 그런데 여기서 나는 이제 이 얘기를 하기를 내 이제 스승이시지만은 두 분 다 허물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럴 때 달리 일러놨죠. 왜 그러냐면은, 정강선사도
여기에서 이제 다와 같지 않다. 그렇게 해서는 조금 다시 예례선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참말로 안목이 밝은 스승님은 해봉선사가 반드시 그것이 한번 짚어주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이제 공적의 연기를 일러라 할 때에 이러이 선사와 대담합니다. 그랬습니다. 이러이 그 스승님하고 나하고 지금 주고받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연기의 공적을 일러라 할 때는 스승님과 나하고 대담에 이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놈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이 소리를 앞에 붙였다 뒤에 붙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이라는 도리를 과연 알고 쓰는가 모르고 쓰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그러죠. 이러이를 한번 일러봐라 그래요. 이러이 도리를 한번 일러봐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명왕은 의상을 내리지 않고 천하일에 박습니다. 이러이란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의상을 내리지 않고 천하일에 박다 그 소리는 뭔 말인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변의 도리니까 혈근 많지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천하일을 다 살펴 마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한 도리가 이러이라는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당신과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정강선사하고 나하고는 문답을 했습니다. 군산 인적사서 정강선사께서 서울 대각사 백룡성 선사를 찾아뵈었고 나눈 문답인데요. 백룡성 선사께서 묻기를 어떤 것이 제1구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하면 제1구 도리는 조사선도리입니다. 그러면 조사선도는 아까 그랬죠. 나선 흔적조차 없는 경기라야 조사선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정강선사께서 높은 음성으로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성선사께서 묻기를 어떤 것이 제1구인가 그렇게 다시 물었어요. 못 알아듣고 뭔 말인지 모르고 예 한 것인지 알고 그렇게 다시 묻죠. 정강선사께서는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다시 물을 때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어요. 용성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제1구입니까? 영신아. 그런 게. 예? 하니까 제1군이라 그랬어요. 예. 이에 정강선사께서는 또 손뼉을 크게 치며 웃었습니다. 이게 용성선사께서 다시 묻기를 자네가 전신을 했는가 그랬어요. 전신을 했냐 그 말은 네가 견성했냐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중생을 뒤집어서 성인이 되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저에게 전신구를 물으십시오. 용성선사께서 어떤 것이 전신구인가 그러니까 서산에 해는 기는데 동쪽에 달 솟는다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후 백룡성 선사께서는 유법문에 대하여 내가 분명히 영신에게 속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일구를 물을 때 예 하는 것도 일구에 대해서 바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속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다시 물었어. 다시 물은 게 손뼉치고 깔깔 웃은 것이 그게 대단한 것입니다. 당신 지금 뭐 드는 것이요?
그리고 방망이를 내려서 방망이가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방망이에요. 참 이게 무서운 놀이죠. 예. 그러고 나서서 그 정강선사가 떠난 뒤에서 그 용성선사가 정강한테 속았다. 사실 속은 것이 방망이 2번 맞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전에 들으신 망공선사께서는 속은 줄 아니 과연 용성이로다. 뒤라도 아니까 그래도 용성선사는 역시 용성선사다. 그래도 눈이 뜬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정강선사께서는 이렇게 용성선사로부터 인증을 받으셨으니 용성선사의 법맥을 이었었다면 부처님으로부터 75대가 됩니다. 그러나 망공선사의 법맥을 이었었기에 77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대 선종의 중흥교이신 망공선사와 용성선사께서 나누신 법담 중에 다음과 같은 문답이 있다. 용성선사께서 망공선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이나 침묵, 움직임이나 고요함을 떠나 한마디 일러보십시오. 그러니까요, 망공선사께서는 입도 열지 않는 채 양구를 하셨다. 잠시 후에 용성선사께서 물으시기를 지금 양구를 하고 계신가? 그랬어요. 양구랑 쓰면 이제 말없이 이렇게 있는 것인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는 양구를 번역할 때에 따라서는 말없이 보이시다가로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본인들이 양구라고 썼기 때문에 입도 열지 않은 채 양구를 하셨다고 그렇게 쓰기에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근데 역시 법이 뛰어난 분이라면 아니요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는 조금 야가죠. 이 같은 두 분 선사의 법담 얘기를 들은 정강선사께서는 망공선사를 찾아뵙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겠느냐. 두 큰 스님께서 서로 멱살을 잡고 흙탕물에 들어간 격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망공선사께서 물으시기를 그럼 자네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용성선사께서 묻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저에게 물어주십시오. 망공선사께서 예를 갖추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나 침묵, 움직임이나 고요함을 떠나 일러보아라. 이렇게 정강선사께서는 서슴지 않고 대답하기를 말이나 침묵, 움직임이나 고요함을 떠나 무엇을 이루라는 말입니까? 그랬어요. 이제 옳다 그랬죠. 여기서도 말이나 침묵, 움직임이나 고요함을 떠나 무엇을 이루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를 다 섞은 도리로 대답한 것입니다. 이변을 갖춘 괴계로 대답한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변으로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괴계로도 이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는 옳다 여시 한문으로 말하면 옳다 그런 것은 옳다 소는 뭐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망공선사께서는 이렇게 크게 긍정하셨다고 합니다. 본연님 여러분, 망공선사 용성선사께서 나눈 법담이 어디에 어떻게 잘못되어 있기에 멱살을 잡고 땅 속에 들어간 적이 격이 됐다는 것입니까? 한마디씩 일러보십시오 하고 하니까 아무도 이르는 분이 없으니 사람이 두 큰 스님의 법문을 가히 향하겠습니다 했죠. 이제 이것이 이제 내가 이제 25에 서서 이제 이 영혼은 현실이 대구 보현사에서 서른 법문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용성선사께서 지금 양구를 하고 계신가라고 하신 것에 대해 이르겠습니다. 살피지 못한 말씀입니다. 여기도 이변과 괴계를 갖춘 말입니다. 망공선사께서
아니요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이르겠습니다. 다하지 못한 말씀이다. 그것은 양국에 계십니까? 하는 게 아니요. 그럴 때는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공부하신 분이라야 합니다. 이것은.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 공부가 덜 성숙된 경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번영님 여러분, 살피지 못한 말씀이다와 다하지 못한 말씀이다라고 한 이 행에 명확하게 개합된다면 과거 7불과 77 조사께서 핑크레 미소로서 긍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전강선사께서 당시 5대 선지식과 나눈 문답은 한결같이 불법의 극치를 드러낸 통쾌한 것이건만 오히려 전강선사를 비방하고 따르지 않는 무리들을 볼 때 참으로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열반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한 무리가 있으니 오직 불쌍할 뿐이다. 번연님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밝은 스승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서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내가 나를 몰라 알고 싶은 간절한 이 생각으로 마치 3대 독자 외아들을 잃은 과부가 자식 생각하듯이 자손 만대에 씻을 수 없는 누명을 써서 그 억울함을 마음 가득히 하여 이기려 해도 이길 수 없듯 참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지어나가노라면 의단이 삼천대천세계와 나까지 삼켜버려 모든 경계가 씻은 듯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어느 한때에 호련히 뜨끌만치도 움직이지 않는 채 그 어느 것도 취하고 버림이 없이 부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문을 마칩니다 하고 죽비를 3번 치고 이제 법자에서 내립니다. 근데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뒤를 보라하고 앞삼을 보라겠죠. 앞에는 눈만 열어놓고 이렇게 생각할 때 얼굴을 똑똑하게 기린 것은 뒷사람을 봐요. 그러면 앞사람과 뒷사람을 동시에 봐지죠. 앞사람은 생각 안 해도 지금 비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오래 가노라면은 그런 상태에서 내 내면에 잡념이 일어나지만 않으면 그냥 아무리 생각이 없게 됩니다. 지금 아주 총총해 있는데도 아무리 생각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그 하늘 땅 내 몸뚱이마저도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는데 지금 그 뒤에 사람 하고 앞에 사람 이렇게 동시에 보는 그것은 있지요. 예, 그건 있어요. 예. 그래서 허공과 달라. 근데 그럴 때가 견성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그런 경지에 있을 때 한 관문을 통과한 것을 견성이라고 그랬죠. 이제 사실은 우리가 늘 내가 얘기하지만은 그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경지가 때때로 순간순간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놓치고 지내요. 그리고 또 그 순간을 누가 어떤 옆에 있는 선지식이 딱 짚어줘야 하는데 짚어준 사람이 없고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공부는 다른 것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알아서 내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맡기고 누리고 살자는 것이니까 손해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거짓이 아니니까 현재 모두 그렇게 해서 산 사람 내 스승, 내 친부모 그렇게 다 생사를 자유자재했잖아요. 어쨌든 그 내가 나라는 나를 알아서 나고 죽음을 내 의지에 의해서 몸을 버리고 내 의지에 의해서 다음 생 몸을 받아 나온 거.
적어도 그렇게는 돼야 된다. 그렇게 하기가 마침내 지금 여러분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쓴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 집에 가십시오. 여러분 현관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현관 보이죠? 그러죠. 그렇게 자유해요. 자유가 지금 이 몸뚱이로 자유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각자 집에 현관을 보십시오. 현관 보이죠? 그러죠. 모든 환란을 피할 때도 그렇게 피해버려요. 여기서 파도가 있는다고 해봐봐. 여기 지진이 있나간다고 봐봐. 요게 구름 덩어리 지금 떠 있어, 지금. 나 구름 위에 앉았다. 구름이 있겠지요. 이것은 웃음의 소리고 비유인데, 그보단도 더 자유해요. 그런 걸로도 비유가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전능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 능력을 전부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그 능력은 지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성이 당초에 어디 환경에 따라서 이런 가지 빛을 낼 수 있듯이 그렇게 지니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나 식인대로만 해보면은 금생에도 적어도 두 가지 신통은 나요. 숙명통하고 타신통은 나요. 다른 사람 마음을 읽는 것하고 과거에 내가 뭐로서 어떻게 살아서 어떤 과보에 의해서 내가 이 몸을 받았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웬만치 공부해서 이제 무료무료 이정인 경지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자제하게 되면은 이런 것은 그냥 알라가서 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 자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째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나란히 앉았죠? 나라 앉은 것이 아니에요. 묘해요. 그냥 같이 있어요. 어떻게 같이 있다겠죠? 여짝 불빛이 여기 산태 어우러져 있죠? 그걸로도 비유가 안 돼. 내가 늘 그랬잖아요. 요 불빛은 여가 있고 위치가 다르죠? 근데 우리 자성은 무료무 경지에 들어가서 우리 본체성에 딱 들어가 보면은 참 바늘끝, 침끝 하나 위치도 달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해가 없어. 서로 걸리고 방해로움이 없어. 각각의 능력을 각각 있어. 참 이런 것이 들어가보면 사람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좋은 법을 스스로가 다 지니고 있는데 그걸 모르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만 되면은 그 두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교시인도 무료무로 이정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려운 일을 다 잘 넘겨서 모두 우리 본영인네들이 소기의 목적 견성성불하기를 바랍니다.